네, 안녕하세요. 척이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오늘은 퇴사와 이직할 때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와 이직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일을 했던 회사들을 보면은 이제 도어 엔지니어링 2008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 3년, 그 다음에 대한제강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략 1년, 그 다음에 코미코 2015년 7월, 이거 한 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유한화학 2015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 4년, 그 다음에 현재 다니는 직장은 이제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력은 대략 한 10년 되고, 이 중에 환경안전 쪽은 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제가 직장을 5개를 이제 구했고, 그 다음에 5개를 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퇴사를 4번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퇴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직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충동적으로 퇴사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장인 도어 엔지니어링을 퇴사할 때에, 그때 이제 좀 다음에 대한 계획보다는 그냥 여기를 빨리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만두고 그럼 뭐 할 거냐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제가 워킹홀리데이, 그러니까 해외를 다녀왔던 그런 경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 워킹홀리데이 다녀와서 뭘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도 조금 더 궁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녀와서 좀 중간에 텀이 많이 길었죠. 예, 그래서 충동적으로 퇴사를 하면 안 된다.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퇴사를 해야 된다. 이직이든 혹은 뭐 해외를 다녀와서든, 뭐 다녀와서 그 이후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충분히 구상을 하고 퇴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단순히 지금 직장이 너무 다니기 싫어 라는 마음가짐으로만 퇴사를 하면은, 다음이 중요한데 다음을 기약하지 못하면은 본인에게 더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동적인 퇴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연봉이 깎이는 이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도어 엔지니어링을 퇴사하고 대한제강에 입사할 때에 이 부분은, 연봉 부분은 손해를 봤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직무도 완전히 종류가 다른 직무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쉬었던 기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좀 연봉을 손해보는 거는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불가한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흔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받았던 연봉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되고, 뭐 동일한 수준으로 받거나 아니면 더 높게 받는 게 당연히 정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이 깎이는 이직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나의 커리어 패스, 어떤 직무의 방향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회사 이야기할 때에 다음 직장이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이야기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제강을 퇴사할 때에 뭐 저 딴에는 이제 굉장히 좀 회사가 다음 사람을 어, 다음 사람, 제가 일하는 직무에 이제 제가 퇴사하면 들어올 사람, 다음 사람을 좀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좀 일찍 얘기했어요. 일찍 얘기했는데 저도 되게 무모했던 게, 나는 그러면 대략 한 12월 정도에는 퇴사하고 이직할 직장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략 한 10월쯤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아직 뭔가 확정된 게 없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 막 서류도 내고 뭐 면접도 중간중간에 볼 기회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략 한 10월쯤에 이제 나는 지금 구직 활동을 이직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월쯤에 어느 정도 정리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마음에는 좀 다음 사람 차기자를 좀 빨리 해서 업무 인수인계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의 완전한 오판이었죠. 일단은 내가 퇴사하겠다라고 회사에 얘기하는 순간 이제 회사는 회사고 이제 저는 저고 이렇게 거의 이제 나뉘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좀 더 일을 해달라는 회유를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저는 무조건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완강하게 이야기하고, 얘는 퇴사할 사람이구나, 이 사람 퇴사할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이 돼버리면 그 순간부터 이제 미운털이 박혀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얼마나 싫겠어요. 이제 퇴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휴가를 내고 그런 건 뻔히 이제 뭐 다른 회사에 뭐 면접 보러 간다거나 이런 이유로 한다라는 걸 이제 알 텐데, 그러면서도 월급은 또 조금씩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보기가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12월에 거의 강제로 퇴사를 당했는데,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당연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얼마나 싫었을까, 그 모습을 보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젊고 그 다음에 뭐 스펙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퇴사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않았죠. 8개월을 구직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직장이 정해지면, 그 정해지면이라는 거는 최종 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 통보가 되면은 그때 이제 퇴사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직을 할 거고 퇴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낫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쨌든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퇴사를 이제 결정하고 이직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 나 아니면은 이거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회사는 내가 없어도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잘 굴러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퇴사하고자 한 이유가 명확하고 퇴사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회사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 없고 그 순간부터는 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와 혹은 내 가족 뭐 이런 부분들만 생각해서 빨리빨리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지원하고 뭐 면접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회사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가요? 예, 다섯 번째. 내가 이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순히 이직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직을 통해서 뭘 내가 더 개선되고자 하는가, 뭐가 더 나아지길 원하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유한화학을 퇴사할 때에 원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일단은 워라밸이 잘 맞는 직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컸어요. 제가 유한학을 4년 동안 다녔는데 처음만 1년 반 정도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이제 상급자가 바뀌면서 그리고 업무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남은 한 2년 반을 거의 8시, 9시, 심지어 뭐 10시 평일은 그렇게 막 퇴근했고, 무조건 평일은 야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퇴근을 했고, 그 다음에 주말도 한 50% 가까이는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일이 많아진 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법에 걸리는 것도 많고 PSM도 막 준비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막 해야 될 게 막 생겨 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야근과 뭐 추가 근무를 하면서 보냈는데, 뭐 돈은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받았는데 제 삶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특히 결혼도 했고 아기도 막 태어나고 했는데 가족들과 보낼 시간도 막 적고 이래 버리니까 좀 막판에 가서는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바랬던 건 워라밸이 이제 많이 좀 밸런스가 맞는 거를 원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구직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다니는 회사는 워라밸이 굉장히 맞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지금 연봉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직을 통해서 좀 바라는 게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내가 평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회사를 다니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연봉인지 워라밸인지 아니면 복지인지 인간관계인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 어떤 방향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평소에도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에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뭐 제가 이제 퇴사와 이직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앞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실패한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어떤 실패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는 것도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다양한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사가 실패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뭐 실패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가 입사를 할 때에, 그리고 회사가 이 사람을 뽑을 때, 저를 뽑을 때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또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서로의 공감대를 갖고 이제 입사를 하고 또 어떤 채용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회사와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 과정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퇴사와 이직을 할 때에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뭐 우리가 흔히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유종의 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에게, 회사가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퇴사와 이직을 잘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